그건 과정과 진행 중인 협상의 일부예요. 그들이 우리에게 비공개로 말한 것은 확인할 것이고 그들이 한 말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만약 그게 일어나지 않는다면요. 대통령은 이미 이란 정권이 말한 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어떤 군사적 결과를 맞이하게 될지 분명히 밝혔어요. 특히 비공식적으로 대통령이 더 합리적이다라고 말할 때 그 사람들은 비공개 대화에서 더 합리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전의 지도자들과는 달리 그들은 미국에 거짓말을 하고 협상에서 우리를 속였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세상에 없어요. 대통령에게는 그것이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거예요. 이것은 이란이 올바른 선택을 하고 핵 야망을 버리며 이 대통령과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또 다른 역사적인 기회예요. 아니면 미군이 초래할 심각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들은 이 작전에서 매일같이 그 힘을 목격하고 있죠. 국토안보부 관련해 의회가 움직이지 않으면 행정부가 TSA 급여를 얼마나 더 오래 지급할 수 있나요? 과장하려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공항이 양측이 대화를 시작하게 만든 핵심 쟁점이었잖아요. 국토안보부가 다시 문을 열 방법이 있다고 보시나요? 이 상황이 중간선거까지 갈 수도 있을까요? 글쎄요, 당연히 저희도 그렇게 되길 바라죠. 대통령이 의회가 자기 할 일을 안 할 때마다 계속 각서나 선언문에 서명할 수는 없잖아요. 민주당이 우리나라 전체를 인질로 잡고 있는 동안에는요. 이 행정부의 정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떤 기관에만 자금을 지원할지 선택하는 건 원래 이렇게 돌아가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정치적 이유로 국토안보부 DHS 자금 지원에 7번이나 반대표를 던졌어요. 다시 한번 대통령이 개입해 올바른 일을 하려 한 겁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또한 의회가 워싱턴으로 돌아와 이 문제를 영구적으로 해결하고 국토안보부 예산을 전액 지원하고 업무를 전면 재개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캐롤라인 두 가지 질문 있습니다. 하나는 TSA, 다른 하나는 이란 관련입니다. TSA에 관한 이 질문은 기자회견을 보고 있는 일반 미국인들을 대신해 드리는 것입니다. 공항이 정상으로 돌아오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이란에 대한 대통령의 조치와 시한 이후 트럼프는 처음에 4주라고 말했습니다. 노비오 장관은 금요일에 2주에서 4주 더 걸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정부가 고려하고 있는 기간은 2주에서 4주입니다. 일정에 대해 대통령, 총사령관 그리고 펜타곤은 에피퓨리 작전의 기간이 4주에서 6주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30일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펜타곤이 에피퓨리 작전의 목표를 완전히 달성하는데 얼마나 더 시간이 필요한지 계산만 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 작전의 목표는 이란 해군을 파괴하고 그들의 탄도미사일을 파괴하며 미사일과 드론 생산 인프라를 해체하고 그들의 대리 세력을 크게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이 작전 기간 중 이란의 핵무기 획득 저지도 포함됩니다. 첫 번째 질문에 답하자면 스티븐 씨, TSA와 공항 관련 내용입니다. 민주당이 올바른 일을 하고 이 기관에 자금을 전액 지원하기 전까지는 상황이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대통령께서 개입하셔서 올바른 조치를 취하고 전국의 항공운송과 공항에서 이 위기를 끝내기 위해 나섰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의회가 돌아와야 합니다. 민주당은 국토안보부에 자금을 지원해야 하며 그래야만 우리가 공식적으로 이 훌륭한 직원들이 장기적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조나단 캐롤라인입니다. 걸프전이 있었던 90년과 91년 전쟁 비용에 대해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때는 아랍 국가들이 대부분의 비용을 부담했습니다.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입니다. 이번 전쟁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아랍 국가들이 이를 기꺼이 지불할까요? 저는 대통령이 그들에게 그렇게 요청하는 데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대통령보다 앞서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그분이 갖고 계신 생각이고 앞으로도 그분에게서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더 많이 듣게 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디젤의 평균 가격은 갤런당 $5 38센트입니다. 오늘 트럼프 행정부가 이런 높은 연료비를 감당하고 있는 트럭 운전사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여러분을 이해하며 목소리를 듣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또한 석유와 디젤 가격의 단기 변동도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과 행정부는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강력한 조치를 발표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정치적 위험보험이 이러한 조치 중 하나입니다. 이는 국가들의 공급을 늘리기 위해 제재된 석유를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저희는 4천억 배럴의 원유와 정제 제품을 방출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또한 존스법 면제도 60일 동안 발급했습니다. 이 모든 조치는 그동안 시장의 안정을 위해
공급을 늘리기 위한 목적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전반적인 메시지는 이것들이 단기적인 조치이고 단기적인 가격 변동이라는 점입니다. 장기적인 이익을 위해서입니다. 이란이 미국 우리 군대 그리고 이 지역의 동맹국들에게 가하는 위협을 끝내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이 정권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전 세계 에너지의 자유로운 흐름을 통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며 정부는 이에 매일 대응하고 있습니다. 캐롤라이나 제니퍼, 두 가지만 질문할게요. 어느 제니퍼요? 제가 가야 하나요? 계속하세요. 중국과 이란에 관한 두 가지 질문. 중국에 대해서요. 대통령이 베이징을 방문하기 전에 베산트 장관과 제임슨 그리어와의 실무회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게 언제인가요? 모르겠습니다. 네, 내각 구성원들이 미리 중국을 방문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일정은 자세히 모르지만 국제 출장에서는 흔한 일입니다. 제가 재무부와 내각에 문의해서 그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들이 미리 움직이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란에 관해서 만약 이란이 어떤 유조선이 해협을 통과할 수 있는지 선택하고 그들에게 높은 요금을 부과하는 것을 고려한다면 네, 그리고 이것이 대통령이 해협이 열려있기를 원한다는 메시지와 어떻게 일치하나요? 정부는 이란이 이러한 선박들에게 접근을 허용하기 위해 통행료를 부과하는 시스템을 정말로 지지하나요? 우리는 이를 지지하지 않으며 그들이 산별적으로 고른다는 주장도 거부합니다. 이 유조선들, 즉 이전에 발표된 10척과 앞으로 며칠 내에 기대되는 20척은 미국과 이란 간의 직접적 및 간접적 대화의 결과입니다. 따라서 이 모든 일은 대통령의 외교와 그의 팀의 참여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앞으로 완전한 준수를 기대하며 이 문제에 대해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캐롤라인. 감사합니다. 뒤쪽 저기 계신 분요. 뒤쪽에서 신나게 손들어 주셔서 계속 흔드셔도 돼요. 한나 뉴스네이션 감사합니다. 당신께 두 가지 빠른 질문이 있습니다. 공화당원들이 국방부와 에피퓨리 작전에 2천억 달러를 지원하기 위해 보건 예산을 삭감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식의 맞바꾸기를 지지합니다. 저도 그런 보도를 봤지만 대통령과 그 문제를 얘기한 적도 고위급 회의에서 논의를 했다는 말도 들은 적 없습니다. 대각관에서요. 저는 이 문제 입장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웨스트윙에서 그런 논의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둘째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군사 목표 달성에 우리가 일정보다 앞서 있다고 말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는 이 충돌이 4주에서 6주 정도 걸릴 거라고 예측했는데 우리는 이미 5주째에 접어들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하죠? 일정은 4주에서 6주였어요. 당신이 말하길 우리는 작전 30일째라고 했죠. 저는 펜타곤이 전한 달성된 목표들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했고 군대는 매우 효과적으로 임무를 수행해왔어요. 지난 30일 동안 군대가 해낸 일에 대해 우리 모두 자랑스러워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임무는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계속되고 4주에서 6주라는 일정도 그대로예요. 그에 대해 새로운 소식은 없어요. 캐롤라인 제이크. 네, 다른 것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는 TCA에 관한 것이고 또 하나는 이란에 관한 것이에요. 이란에 대해서는 가정에 대해 이야기하는 게 어렵지만 이건 당신이 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만약 대통령이 정말 추진한다면 아마 우리는 못 들을 거예요. 만약 대통령이나 오쿠아가 지상전을 시작하기로 결정한다면 그는 그런 행동을 위해 의회의 승인을 구할 것입니다. 있잖아요. 대통령은 이미 여러 번 지상군 투입이나 추정되는 지상작전에 대해 질문을 받았어요. 그는 당연히 그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을 거부했죠. 펜타곤의 역할은 대통령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정을 내렸다는 의미도 아니고 적에게 경고하지 않기 위해 그런 결정을 언론에 알리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의회의 결정과 법치주의 준수에 관해서는 정부는 항상 그렇게 할 것입니다. 대통령은 모든 군사작전에서 의회의 역할을 깊이 존중하고 있습니다. 사실 에피큐리 작전을 시작하기 전에 정부는 의회와 8명의 지도부에 예의상 미리 통보했습니다. 또한 고위관리들과 내각 구성원, 장관들이 지난 30일 동안 여러 차례 의회를 방문해 이러한 중요한 예의상 보고를 제공했습니다. 요청이 있을 때마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TSA로 넘어가면 트럼프 지지자 여러 명이 대통령의 메모에 대해 저에게 질문하러 왔습니다. 그 메모는 국토안보부의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라고 지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이처럼 대규모 셧다운에는 많은 협상이 수반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 대통령은 이전에 TSA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나요? 민주당이 국토안보부 재개를 7번이나 반대 투표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존재적 위기의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제 말은 여러분도 전국 주요 공항들에서 줄이 길게 들어선 걸 보셨잖아요.
미국 여행객들이 정말로 민주당의 당파적 게임 때문에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께서는 전국 항공여행의 비상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팀과 예산실과 함께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TSA 요원들이 있는 것도 대통령 덕분이에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하지만 그는 의회에 워싱턴으로 돌아와 자금을 지원하고 국토안보부를 완전히 재개하라고 촉구합니다. 사라, 물론 저는 린지 앨리스이고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정부의 주요 목표들을 조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재개되면 트럼프는 승리하고 4가지 목표를 달성하며 작전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비록 해협 통과가 느리게 진행되더라도 말이죠. 보세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분명히 하셨듯이 에피퓨리 작전의 목표는 이란 해군을 파괴하고 그들의 탄도미사일을 제거하며 미국과 동맹국을 위협하는 무기를 생산하는 방위산업 인프라를 해체하고 이란이 핵무기를 획득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해협 재개방은 정부가 노력하고 있는 사안이지만 주요 목표는 사령관께서 미국 국민들에게 분명히 밝혀주셨습니다. 데릭, 제발 들어주세요. 대통령은 오늘 아침 이란의 인프라, 즉 발전소, 유전, 하르그 섬, 그리고 담수화 시설을 파괴하겠다는 위협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민간 인프라를 공격하는 것은 국제법상 금지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전쟁 범죄로 간주될 수 있는 행위를 저지르겠다고 위협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정부가 반복적으로 공격이 민간인을 표적으로 삼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실과 이것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습니까? 대통령은 지금 이란 정권에 대해 분명히 입장을 밝혔으며 방금 읽은 성명이 그 증거입니다. 그들에게 가장 좋은 선택은 협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군은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대통령은 그것을 사용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한 건 아니에요, 게럿. 그리고 잠재적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유가 있겠죠. 분명 전문가들이 그렇게 질문하라고 조언하는 걸 알고 있어요. 물론 이 정부와 미군은 항상 법의 테두리 안에서 행동할 것입니다. 하지만 에픽 퓨리 작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런 제약 없이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란 정권이 정부와 합의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목표들 중 어떤 것이 해수담수화 시설 파괴로 가장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요? 고마워요, 캐롤라인. 접촉 중인 이란인들이 더 합리적으로 행동한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듣고 싶어요. 이번 논의에서 당신이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근거는 무엇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지금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사적이고 민감한 대화의 세부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대통령께서 이미 답변하셨고 그들의 말이 더 합리적입니다. 그들은 미국의 일부 주장에 동의했으며 대통령께서 어젯밤 에어포스 1에서 언급하신 대로입니다. 구체적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협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그렇게 결정하지 않은 한 우리는 그것을 전 세계에 공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자유세계의 지도자로서 대통령의 권리입니다. 쿠바 대통령님, 이걸 깨뜨릴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제는 이 러시아 유조선이 쿠바로 가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책의 변화이니까 아니면 더 많은 유조선이 쿠바에 들어가는 것을 허용할 의향이 있다는 뜻입니까? 이것은 정책의 변화가 아니며 제재 정책의 공식적인 변화는 없었습니다. 어젯밤 대통령의 말처럼 우리는 쿠바 국민의 인도적 필요를 위해 이 선박의 쿠바 입항을 허용했습니다. 이러한 결정들은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행정부가 이미 말했듯이 쿠바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제는 고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정치와 지도부 면에서 극적인 변화를 겪지 않은 한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재 정책에는 공식적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더 많은 유조선이 다시 쿠바로 갈 것으로 예상해도 됩니까? 이 결정들은 현재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Obrigada, Carolina. 당신이 오프닝에서 말한 미국과 이란 간의 상반된 메시지로 돌아가서 대통령은 협상이 진전되고 있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란이 15개 항목 대부분에 동의했다고 했습니다. 방금 이란 측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현재 진행 중인 협상은 없다고 말하며 그 제안을 과도하고 비현실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점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두 사람의 이런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저는 미국 국민들이 47년 동안 미국의 죽음을이라고 외쳐온 테러리스트 정권의 말을 믿지 않을 만큼 충분히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기자분들께서도 우리나라, 우리의 가치, 모든 것에 대해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해온 이란 정권의 말을 믿지 않을 만큼 현명하시길 바랍니다. 솔직히 이 자리에서 50년이나 이런 일이 있었으니 미국 국민들은 충분히 이해할 거라 생각합니다. 우표는 이미 보여주셨지만 대통령께서 4월 6일까지 단 일주일 남짓 기한을 주셨습니다. 대통령께서 4월 6일까지 공습을 멈추려면 무엇을 보셔야 합니까? 그는 오늘 아침 트루스 소셜에 올렸어요. 그는 앞으로 10일 안에 합의가 이루어지길 원해요. 일정이 거의 끝나가고 있어요. 며칠 남지 않았고 우리는 지켜볼 거예요. 저는 서두르지 않고 10일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볼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나는 이란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중갈에 관한 것입니다. 대통령은 더 합리적인 정권과 협상하는 사람들에 대해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미 파견된 수천 명 외에도 네이비실과 육군 레인저 같은 수백 명의 특수부대가 중동에 있습니다. 그는 분쟁을 끝내거나 더 격화시키려고 합니다. 대통령은 중동에 주둔 중인 병력과 관련하여 에픽 퓨리 작전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펜타곤의 역할은 최고 사령관에게 가능한 한 많은 선택지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통령이 추가적인 결정을 내렸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는 펜타곤이 30일 전에 시작된 작전의 목표를 계속 달성하도록 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목표를 잘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집에 있는 미국인이 대화하고 싶다는 말을 듣고 그 지역에 군대가 파병되는 걸 보면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대통령은 항상 외교가 자신의 주요 선택이자 우선순위라고 말해왔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진심으로 선의로 이란 정권과 외교적으로 관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작전이 시작되기 전에도 그는 합의를 이루고 싶어 했고 주요 협상가들을 보냈습니다. 이를 위해 그들은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전 정권은 이 지도자들 중 다수는 더 이상 우리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를 직접 겪었기 때문입니다. 합의의 기회가 있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통령은 계속해서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30일 전에 세운 군사 목표에 계속 집중하면서 우리 군이 매일매일 그 목표를 달성해 나가고 있다는 점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 셧다운과 관련해서 그는 지난 목요일 북가 비상사태 명령에 서명하여 TSA 요원들이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했습니다. 하지만 국토안보부의 다른 민간 직원들은 여전히 급여를 못 받고 있습니다. 그들의 급여를 보장하기 위해 뭔가에 서명할 건가요? 보세요. 대통령은 항상 미국 국민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것이며 그들을 위해 옳은 일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법률팀과 관리예산처가 협력해서 이런 자원을 찾아내야 할 정도로 상황이 된 건 정말 말도 안 됩니다. 이런 기관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의회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의회의 민주당원들은 이미 7번이나 국토안보부 자금 지원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의회가 투표로 해결해야 하나 대통령은 이를 막으려 또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나라 공황 상황 악화를 막기 위한 조치였죠. 그래서 대통령은 의회가 역할을 하길 바랍니다. 고마워요, 캐롤라인. 언급해줘서요. 제가 그쪽으로 가볼게요. 부활절과 기도에 대해 말하자면 교황님의 발언에 대한 당신의 의견이 궁금해요. 어제 피오 교황님께서 전쟁을 일으키는 이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우리나라가 거의 250년 전에 유대 기독교적 가치관의 바탕으로 세워졌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는 대통령들, 전쟁부의 지도자들, 그리고 우리 군인들이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혼란스러운 시기에 기도에 의지하는 모습을 보아왔어요. 그리고 저는 우리 군 지도자들이나 대통령이 미국 국민들에게 우리 군과 조국을 위해 복무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자고 요청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사실 저는 그게 매우 고귀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많은 군인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그들은 최고 사령관과 그의 내각이 기도해주고 지지해주는 것에 감사한다고 말할 거예요. 캐롤라인 고마워요.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 포스트와 인터뷰에서 테헤란이 이스라엘의 최대 정유소를 공격한 것에 대한 대응이 곧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한 일정이 있나요? 이것이 협상 성공 여부와 관련이 있나요? 아니요, 대통령 발언 관련 새 소식 없습니다. 정부된 혁명 수비대가 이란을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루비오 장관 말처럼 현재 지도부는 매우 분열돼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들의 내부 통신 시스템을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외교 과정의 일부입니다. 누가 실제로 지휘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아내야 합니다. 새 아야톨라 임명 소식은 들었지만 자세히는 모릅니다. 이것도 현재 외교 과정 중 하나입니다. 캐롤라인, 나는 몇 개 더 원해. 그냥 고마워. 당신은 인도주의적인 이유들을 제시했어요. 유조선이 쿠바에 도착해야 하는 인도주의적 이유를 설명하셨죠. 한 가지만 분명히 하자면 왜 정부가 러시아가 석유를 다른 곳이 아니라 특별히 쿠바로 보내는 것에 동의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보세요. 이런 결정은 인도주의적 이유나 그와 유사한 사유로 건별로 계속 내려질 것이지만 우리의 제재 정책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멕시코 대통령 셰인바움도 멕시코가 쿠바행 일부 선적을 어떻게 재개할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이에 동의합니까?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재 정책은 변함없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법적으로 적용 가능한 경우 쿠바로 향하면서 야밀와의 제재를 위반하는 선박을 압류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대통령과 정부는 이러한 압류를 경우에 따라 포기할 권리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명확히 하기 위해 말씀드리자면 러시아 유조선들은 쿠바에 도착하는 것이 허용될 것입니다. 물론 각 경우마다 다르지만 러시아에 대해서는 사실상 허가가 확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아니라고 했어요. 그건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카롤린에 물론 제프가 잘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화제를 바꿔서 대통령은 매년 CPEC에 참석했지만 올해는 불참했습니다. 그는 공격하지 않았고 CPEC의 중요성이 줄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오히려 시팍을 좋아하고 메르세데스, 매치랩 등 조직 관계자들과도 좋은 관계입니다. 올해는 단지 일정 때문이었어요. 행사가 텍사스에서 열렸거든요. 대통령의 일정과 현재의 약속들을 고려했을 때 카롤라이나에 가지 않는 것이 더 나았어요. 미국의 고마워요. 이란과의 합의가 마무리된다면 제로와 카우자는 대통령의 평화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협상 파트너들을 보호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국가안보팀이 논의 중인 사안입니다. 오늘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스트캐롤라이나 무도회장, 새 대통령 연회장 아래에 있는 이 거대한 군사 복합 시설에 대해 좀 더 말씀해 주세요. 사실 그에 대해 더 이상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군은 백악관 내 시설을 일부 개선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합니다. 레이건 말씀하세요. 고마워요, 캐롤라인. 하나는 중동, 다른 하나는 안티파 관련이에요. 네타냐후는 일요일에 투트라라 추기경이 성묘교회에서 종려주일 미사를 직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어요. 처음에는 이스라엘 경찰에 의해 제지당했지만 행정부나 대통령 중 누군가가 이 문제로 추기경을 도울 수 있도록 이스라엘 당국에 연락했다고 해요. 네, 오늘 아침 루비오 비서와 대화했고 이스라엘의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이러한 성지 폐쇄와 관련해서 우리는 신자들이 그 성지에 접근할 수 있기를 원해요. 물론 안전이 최우선이고 이스라엘이 성주간 동안 성지를 다시 열기 위해 보안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높이 평가해요. 캐롤라인, 물론이죠. 텍사스에서는 9명이 연방 대심원단에 의해 안티파와 관련된 국내 테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백악관은 이미 안티파와 그 자금 지원자, 지도자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어요. 이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최신 상황을 알려주실 수 있나요? 그리고 앞으로 안티파 관련 인물들에 대한 추가 기소가 더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안티파의 위협에 집중하기 위해 여러 기관이 협력하는 타스크포스가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대통령께서 안티파를 국내 테러 조직으로 선언하셨죠. 당연히 그래야 하고 우리는 계속 조사할 거예요. 지금 당장 그 특정 조사들에 대한 업데이트는 없지만 오늘 제 팀이 그 내용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대통령과 그의 국내 정책 의제에 여전히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지뢰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제조된 지뢰가 이란 땅에서 발견되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서 미국산 지뢰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오늘 그 보고서에 대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카린 안녕하세요. DHS 관련 질문 2개 있습니다. 대통령이 의회에 워싱턴 DC 복귀를 독려하며 직접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하셨죠? 그는 여러 번 반복했고 백악관에서 성대한 부활절 만찬을 열겠다고도 말했어요. 의회가 이 문제로 민주당과 맞서게 된다면 그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이 잘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국토안보부 자금 지원에 7번이나 반대표를 던졌어요.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도요.
국토안보부에서 일하는 용감한 남성과 여성들은 당연히 급여를 받아야 해요. 대통령도 그걸 원하고 있고 의회가 돌아와서 이 문제를 해결하길 바라고 있어요. 정말 모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